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수업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볼 건데 학습 목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함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예를 한번 찾아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수업을 해봅시다. 자, 두 가지 짧은 영상을 한번 볼 건데 두 화학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연소 반응과 반딧불이의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빛을 낸다, 혹은 열을 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범위에서 보면 이 두 반응은 모두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지금 열을 방출하는 붉은색 비커의 그림과 열을 흡수하고 있는 파란색 비커의 그림이 있죠.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다른 에너지들을 흡수하고 방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로는 일단 빛이 있을 거고, 아까 반딧불이처럼, 그리고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기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경우, 자, 에너지 종류의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소리랑 운동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서는 거의 발생하거나, 아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이거 배운 적 있었죠. 수소랑 산소를 합성해서 물 혹은 이때 높은 전압을 가해 주어야 한다. 이게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 중에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이 빛과 전기 에너지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이고 대부분 열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0쪽에 두 가지 탐구를 차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온열장치, 손난로 만드는 실험을 한번 볼 거예요. 실물을 먼저 보면 철가루, 숯, 소금, 질석 얘네들 한 숟갈씩 넣고 과정 1의 주머니에 물을 한 숟가락 넣는다. 물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열 봉합기로 주머니에 입구를 밀봉을 해서 산소를 차단시켜 줍니다. 자, 이 반응은 어떻게 해서 열이 발생하느냐 하면 철을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산화철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좀 하나 설명하자면 이 숯의 역할은 숯은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물을 넣어줬을 때 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머금도록 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도록 역할을 하고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 전해질의 역할을 해서 철이 빠르게 산화될 수 있도록 철의 산화를 돕는 역할. 그리고 질석은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단열재의 역할을 해서 열이 너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 손난로 장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하여 오랫동안 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4번 주머니를 흔들거나 주무른 다음 주머니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을 한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주머니가 따뜻해지게 되겠죠? 따뜻해진다는 거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열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탐구 두 번째, 자, 냉각장치, 손냉장고 만들기 한번 함께 볼게요. 자, 지퍼백에 준비물로 물을 절반 정도 넣고 입구를 닫는다. 2번, 한약용 투명 봉지에 질산암모늄, 두 번째 준비물, 얘를 5분의 1 정도 넣은 다음에 과정 1에 지퍼백을 넣고, 자, 아래처럼 한약봉지에 질산암모늄을 넣고, 4번 지퍼백을 손으로 눌러서 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그럼 물이 흘러나오면 물과 질산암모늄이 섞이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질산암모늄 우리 2학년 때 물질의 용해도 할 때 나왔던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물에 녹게 되면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 그럼 주변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주변 입장에선 열을 뺏기게 되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도 우리 실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봉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봉지가 차가워진다. 차가워졌다는 것은 주변 열을 흡수했다는 거죠. 정리하기 함께 해볼게요. 탐구 1의 손난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설명해 보자.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손난로가 따뜻해지게 된다. 2번, 탐구 2의 손냉장고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설명해 보자. 이 손냉장고에 있는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될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손냉장고가 차가워지고 우리가 이제 차가워진 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 42쪽 우리 개념 정리 함께 볼게요. 자,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을 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반면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냉장고가 차가워진다. 자, 이와 같이 자, 여기부터 줄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방출했을 때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반응물이 서로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될 때 화학 반응에서는 주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을 방출해. 그러면 왼쪽 그림과 같이 주변으로 열을 이렇게 방출하게 되면 이 열을 주변에서는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 방출이라고 할 때는 앞에 선생님이 항상 생략을 하지만 주변 혹은 주위에다가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열을 흡수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열을 흡수하는 화학 반응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 혹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주변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얘한테 반응물한테 줘서 생성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서 주위가 차가워지게 된다.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커가 예를 들어 반응물이고 얘네가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를 하는 거면 얘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서 나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열을 내가 흡수를 해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화학 반응을 하는데 썼기 때문에 내 자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어도 이 물질 자체,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어가는 이 물질의 자체에서는 열이 발생하거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물질 자체의 온도도 떨어지지만 주변의 온도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다 하면 물질 자체의 온도도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 밑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몇 가지 함께 볼게요. 자, 나무가 연소할 때는 열 에너지와 함께 빛을 방출한다. 연소 반응은 보통 열과 빛을 동시에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고, 자, 산화칼슘이란 물질에 물을 섞게 되면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물질 이름으로만 보면 뭔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 가끔 뉴스에서 소나 돼지 전염병인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때 구제역 발생한 지역의 토양에 산화칼슘을 뿌리고 물을 뿌리거든요. 그럼 얘가 온도가 거의 한 108도까지 상승해.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화학 반응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얘는 둘 다 액체인데 이거를 섞으면 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해. 자, 이번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볼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일단 수산화 바륨과 염화아모늄이라는 것을 반응을 시킬 때 얘네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얼음물에 소금을 넣을 때도 이게 녹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네도 열을 흡수하는 반응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근데 이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교과서 43쪽 화학 반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있죠. 이 가스레인지는 연료가 연소할 때 우리가 빛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중에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이전에 화학 반응식을 배웠었어요. 메테인은 산소, 연소 반응은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와 열합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그러니까 물이 생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빛과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밑에 보면은 발열 깔창, 발열 컵, 냉찜질 주머니 등이 있죠. 일단 발열 깔창은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열 깔창.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손난로, 뭐 붙이는 핫팩, 그냥 흔들어서 쓰는 핫팩 이런 것들이 다 철가루와 산소를 반응을 하는 발열 반응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걸 컵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도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물을 끓이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질산아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통증을 완화하는 냉찜질 주머니로 사용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의 작은 소품들 외에도 사실은 자동차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이 들어있어요. 자동차는 우리가 석유를 이용을 해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 중에 하나죠. 연료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화학 반응을 통해 이런 생성 물질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연료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의 형태로 변환해서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연료가 가진 에너지로 바퀴를 굴려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로켓을 발사할 때도 여기서 화학 반응, 여기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동시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로켓을 자세히 보면은 액체 산소통과 액체 수소, 이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일단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물리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기체 상태의 산소와 수소를 반응을 전기 에너지를 주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수증기가 발생하지? 그럼 그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이 수증기가 고온 고압으로 순식간에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로켓이 추진력을 얻어서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 바깥으로 발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도 사실은 화학 반응을 사용을 해요. 27쪽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5분간 풀어봅니다. 정답 같이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진다. 동그라미 4번 물과 산화칼슘을 섞으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염산과 수소나트륨도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그럼 동그라미 5번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런 냉각제로 쓰이고 수산화발음과 염화암. 1번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시오. 에너지가 출입한다 맞죠? 2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할 때는 주변에서 열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지. 그래서 얘는 X. 자, 2번에 소금과 물의 반응 이거는 냉각제로 쓰이니까 주변을 흡수하는 거지. 철과 산소의 반응 이거는 손난로로 쓰이니까 방출.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얘 에너지 방출. 수산화발음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흡수. 3번 손냉장고에 대한 설명이다.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손냉장고라는 걸 일단 차가워지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흡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교과서 필기 사진을 촬영을 해서 구글 폼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